벌레 난 쌀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어느 날 쌀통을 열었더니 까만 쌀벌레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시죠?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먹기도 찝찝한데 쌀은 아직 한참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15년째 식재료를 다루며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골치 아픈 쌀벌레를 소주 한 잔으로 단 3일 만에 박멸하는 정말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건 아예 처음부터 쌀벌레가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생긴 쌀벌레뿐만 아니라 쌀통에 이것 하나 넣어서 평생 쌀벌레가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직접 사용해온 방법들이라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제 쌀벌레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 집 쌀통에도 바로 넣어봐야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해볼게요 라고 써주세요.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미 쌀통에 쌀벌레가 생겼을 때 퇴치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준비물은 3가지입니다. 먹다 남은 소주, 화장솜 1장, 그리고 소주잔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소주잔 안에 화장솜을 넣고 소주를 충분히 부어서 화장솜이 흠뻑 젖게 해주세요. 그 다음 이 소주잔을 쌀통 한가운데에 가져다 놓는데 잔의 입구가 쌀 표면과 거의 수평이 되도록 쌀 속에 살짝 묻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쌀통 뚜껑을 꽉 닫아서 밀폐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쌀벌레, 특히 바구미라고 불리는 작은 벌레들은 피부로 숨을 쉽니다. 폐로 호흡하는 우리 사람과 달리 몸 표면에 있는 아주 작은 구멍들로 산소를 들이마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밀폐된 쌀통 안에 알코올 가스가 가득 차게 되면 벌레들이 그 알코올 가스를 그대로 들이마시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벌레가 취해서 죽는 겁니다. 살충제도 아니고 독한 화학물질도 아닌데 벌레가 전부 죽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주를 쌀통에 넣으면 밥에서 술 냄새 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끓는 점이 78도입니다. 밥을 지을 때 솥안의 온도는 100도를 훌쩍 넘기 때문에 쌀에 알코올 성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해도 열을 받는 순간 전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밥에서 술 냄새가 날 일은 절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은 상태로 3일에서 4일 정도 그대로 밀폐해 두세요. 3, 4일 후에 뚜껑을 열고 죽어있는 벌레들을 걷어내시면 됩니다. 죽은 벌레를 제거할 때는 채나 손으로 살살 걸러내시면 되고 쌀을 물에 씻으면 남아있던 죽은 벌레도 물에 떠서 같이 씻겨 나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미 벌레가 생긴 쌀도 충분히 살려서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주를 넣어놓는 방법이 이미 생긴 벌레를 없애준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건 아예 벌레가 생기지 못하게 막는 방법입니다. 벌레를 쫓는 게 아니라 벌레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숯을 사용하는 겁니다. 숯이라고 하면 고기 구울 때 쓰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쌀통에 넣으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쌀벌레가 번식하려면 반드시 습기가 필요합니다. 눅눅하고 습한 환경이 되어야 알을 낳고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숯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구멍이 수백만 개가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들이 쌀통 안의 습기를 강하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벌레가 살기 좋은 눅눅한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숯은 쌀에 배는 묵은내까지 잡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숯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바싹 말려주세요. 말린 숯을 거즈 주머니나 얇은 면 주머니에 담아서 쌀통 안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둔 숯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꺼내서 다시 햇볕에 말려주면 흡수 능력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한 번 사두면 오래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숯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서 구해야 되나 싶으시죠? 다이소에 가시면 탈취용이나 수경 재배용 숯을 쉽게 구하실 수 있고 대형 마트에서도 파는 곳이 많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장만해 두시면 쌀통 관리하시기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계피를 활용하는 겁니다.
계피 냄새는 우리한테는 달콤하고 향긋하지만 쌀벌레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향입니다. 계피 안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벌레의 신경계를 건드려서 벌레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천연 살충 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계피는 가루가 아니라 통계피를 사용할 건데요. 통계피의 장점은 마늘처럼 물이 생기거나 썩을 걱정이 없고 한번 넣어두면 향이 수개월씩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거의 필요 없다는 게 통계피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사용법도 간단한데요. 통계피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쌀통 구석에 몇 조각 넣어두거나 뚜껑 안쪽에 붙여두시면 됩니다. 향이 약해졌다 싶을 때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두세 달은 거뜬히 갑니다. 통계피도 구하기 어렵지 않은데요. 마트 양념 코너에 가시면 통계피라고 따로 포장돼서 판매하는 곳이 많고 다이소에서 파는 곳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가루계피가 아니라 반드시 통계피로 구입하셔야 효과가 오래 지속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마늘 껍질입니다. 지금까지 마늘 껍질은 대부분 버리셨을 텐데요. 이 마늘 껍질도 쌀벌레를 내쫓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마늘 하면 강한 항균 성분으로 유명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늘의 항균 성분이 알맹이보다 껍질에 더 농축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쌀통에 마늘을 몇 알 넣어 놓으면 벌레가 안 난다는 말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하지만 마늘을 그대로 쌀통에 넣으면 진물이 나와서 쌀이 상할 수 있고 밥에 마늘 냄새가 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늘 껍질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진물이 나올 일도 없고 썩을 일도 없고 밥에 마늘 향이 배지도 않아서 훨씬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늘 껍질을 모아서 햇볕에 바싹 말려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쌀통 안이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완전히 바짝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잘 마른 껍질을 얇은 주머니나 거지에 담아서 쌀 속에 파묻어 두시면 됩니다. 요리할 때마다 나오는 껍질을 모아뒀다가 말려서 쓰면 되니까 따로 돈 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버리려던 것으로 쌀을 지키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쌀벌레를 퇴치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집 쌀에서 이렇게 쌀벌레가 나온다면 사실 쌀도 오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된 쌀은 벌레뿐만 아니라 밥을 지었을 때 쿰쿰한 묵은내가 나는데요. 이 냄새의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쌀 표면에 있는 지방 성분이 공기에 오래 닿으면서 산화되는 것. 쉽게 말해서 쌀이 조금씩 산패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오래되면 냄새가 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묵은내를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식초입니다. 묵은 쌀을 씻을 때 마지막 헹굼물에 식초를 한 숟갈 넣고 2분에서 3분 정도 담갔다가 헹궈내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산화된 지방 성분을 완벽하게 중화시켜서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밥에서 식초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밥을 짓는 열기에 식초는 완전히 날아가기 때문에 전혀 냄새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묵은 쌀이 햅쌀처럼 맛있어지는 게 있는데 바로 우유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밥물을 잡을 때 물 양의 4분의 1 정도를 우유로 바꿔서 함께 넣어보세요. 밥이 훨씬 고소하고 뽀얗게 되면서 찰기도 살아납니다. 우유를 넣는 이유는 오래된 쌀은 수분과 지방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퍼석퍼석해지는데 우유 속 단백질과 지방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식초로 냄새를 잡고 우유로 찰기와 고소함을 살리면 묵은 쌀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맛있는 밥이 됩니다. 자, 오늘은 쌀벌레를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 하나 없이 바로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15년 동안 주방을 책임져온 제가 오랫동안 직접 써온 방법들이니까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제 쌀벌레 때문에 멀쩡한 쌀 버리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